여러분,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두렵고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자 할 때마다 마음만 아픈 분들 계시죠? 제가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75세 박순자 할머니는 무려 20년 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무릎아 하며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남편 손을 붙잡고 가야 할 정도였어요. 병원에서는 나이가 있으시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듣고 가족들도 엄마,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라며 모든 활동을 제지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딱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고 7살 손자와 술래잡기까지 하신다고 해요. 심지어 무릎이 너무 편해져서 등산까지 다시 시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비싼 수술도 특별한 치료도 받지 않으셨는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에이, 또 그런 말만 하고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럼 딱 5분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무릎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무릎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 마이너스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릎 통증이 나이 때문일까요? 제가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드리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무릎이 아픈 진짜 이유는 나이가 아니에요. 바로 사용법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자동차도 올바른 운전법을 모르면 금세 고장 나잖아요?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50년, 60년 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난 거죠. 실제로 90세가 넘어서도 무릎이 멀쩡한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50대인데도 무릎이 망가진 분들도 있고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무릎을 제대로 관리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무릎 관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큰 관절이에요. 위에는 허벅지뼈, 아래에는 정강이뼈가 있고 그 사이에 연골이라는 쫄깃쫄깃한 쿠션이 끼워져 있죠. 이 연골이 바로 충격을 흡수해주는 핵심 부품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연골이 점점 닳아가요. 마치 신발 밑창이 닳는 것처럼 말이에요. 연골이 다 닳아버리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연골이 다 닳으면 끝인가요?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연골은 완전히 새 것처럼 못 만들어도 더 이상 닳지 않게 보호할 수 있고 무엇보다 무릎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면 충분히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요.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이름하여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정말 중요해요. 이 근육이 무릎의 70%를 지탱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약해지니까 무릎에 모든 부담이 집중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엉덩이 근육이에요.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걸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비틀어져요. 그러면 무릎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연골 손상보다도 근육 약화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럼 근육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법의 핵심이에요. 일상 속 숨은 무릎 파괴자들 마이너스 이런 습관이 무릎을 망친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무릎을 몰래 망가뜨리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찾아내 볼까요? 혹시 이런 행동들 매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첫 번째 무릎 파괴자 쪼그려 앉기. 텃밭 일할 때, 걸레질할 때 습관적으로 쪼그려 앉으시죠? 이게 무릎에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쪼그려 앉을 때 무릎이 받는 압력이 서 있을 때의 무려 7배나 돼요. 60kg인 분이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는 420kg의 압력이 가해져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연골이 견딜 수 있겠어요?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죠. 앞으로는 작은 의자나 방석을 가져다 놓고 앉으세요. 아니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작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무릎 파괴자 다리 꼬고 앉기. TV 보실 때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릎 관절에 비틀림 압력을 가해요. 특히 한쪽 다리로만 계속 꼬면 양쪽 무릎의 균형이 깨져서 한쪽만 더 빨리 망가져요. 다리를 나란히 놓고 앉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금세 적응되실 거예요. 세 번째, 무릎 파괴자 계단 잘못 오르내리기. 계단 오를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내려올 때가 문제예요. 성급하게 터벅터벅 내려오시면 무릎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요. 계단 내려올 때는 천천히 한 계단씩 확실하게 발을 디디면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난간을 꼭 붙잡으시고요. 네 번째, 무릎 파괴자 무거운 것 들고 다니기. 시장 보신 것, 손주 업기 이런 것들이 무릎에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에요. 10kg 짐을 들고 걸으면 무릎에는 30kg의 압력이 추가로 가해져요. 장바구니 대신 끌어다니는 카트를 이용하시고 손주들도 너무 오래 업지 마세요. 귀여워도 무릎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다섯 번째, 무릎 파괴자 잘못된 신발. 굽 높은 신발, 너무 딱딱한 신발, 밑창이 너무 얇은 신발. 이런 신발들이 무릎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해요. 편안하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조금 투박해 보여도 무릎 건강에는 최고예요. 이런 습관들만 바꿔도 무릎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매일 하고 계신 습관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개인적으로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릎에 보약이 되는 음식들 마이너스 이것만 먹어도 달라져요. 이제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 이야기해 볼게요. 약국에서 비싼 영양제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로 충분해요. 첫 번째, 무릎 보약 멸치와 작은 생선들. 멸치볶음, 마른 오징어, 작은 생선들. 이런 것들이 무릎에는 정말 좋아요.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특히 멸치는 뼈째 먹으니까 칼슘 흡수율이 더 높아요. 매일 밥상에 멸치볶음이나 멸치국수 한 그릇씩만 드셔도 무릎이 든든해질 거예요. 두 번째, 무릎 보약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기름이 들어 있어요. 이게 무릎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해요. 일주일에 2-3번은 등푸른 생선 요리를 드세요. 구이든 조림이든 상관없어요. 세 번째, 무릎 보약 콩과 두부.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요. 이게 우리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되죠.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이 편하다고 했잖아요. 된장찌개, 두부조림, 콩나물 무침. 이런 것들을 자주 드세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들이 진짜 보약이에요. 네 번째, 무릎 보약 짙은 녹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무릎의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해 주죠.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국에 넣어 드세요. 매일 한 가지씩은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무릎 보약 견과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좋은 기름과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하루에 손바닥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음식으로는 당장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건강한 식습관이 바로 무릎 건강의 기초거든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기적의 무릎 운동.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운동 시간이에요. 운동하면 무릎이 더 아프지 않나요?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천만에요. 올바른 운동은 무릎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오늘 알려드릴 운동들은 모두 집에서 침대나 의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들이에요. 무릎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정말 좋거든요. 운동 전 주의사항. 운동하기 전에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동작은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프면 즉시 멈추시고 욕심내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100번 효과적이에요. 기적의 운동 1.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허벅지 앞 근육 강화. 이 운동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허벅지 앞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해서 무릎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거든요. 등받이가 있는 튼튼한 의자에 앉으세요. 허리는 곱게 펴고 발은 바닥에 편안하게 올려놓으세요. 양손은 의자 양옆을 가볍게 잡고 균형을 잡아주세요. 한쪽 다리를 아주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무릎을 완전히 펴세요. 이때 발끝은 몸쪽으로 살짝 당겨주시면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세면서 5초간 버티세요. 허벅지가 뻐근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 아주 천천히 다리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바닥에 완전히 닿기 전까지만 내리고 다시 올리면 효과가 더 좋아요. 한쪽 다리당 10번씩 하시고 반대쪽도 10번 해주세요. 총 2세트 하시면 됩니다.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처음에는 5번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적의 운동 2. 벽에 등 대고 쪼그려 앉기. 허벅지 전체 강화. 이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전체 근육을 강화시켜줘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세요. 발은 벽에서 30cm 정도 떨어뜨려 놓으시고요. 벽에 등을 밀착시킨 채로 천천히 쪼그려 앉으세요. 의자에 앉는 것처럼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만 내려가시면 돼요. 더 내려가실 필요 없어요. 그 자세로 10초간 버텨보세요. 허벅지 전체에 힘이 들어가면서 약간 힘드실 거예요. 천천히 일어서세요. 이때 벽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일어서시면 더 안전해요. 10초씩 5번 반복하세요. 힘드시면 5초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기적의 운동 3. 누워서 다리 옆으로 올리기. 엉덩이 근육 강화.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걸을 때 무릎이 비틀어져요. 이 운동으로 엉덩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보세요. 바닥에 옆으로 누우세요. 목이 불편하지 않게 쿠션이나 베개를 받치시고요. 아래쪽 다리는 살짝 구부려서 균형을 잡아주세요. 위쪽에 있는 다리를 무릎을 편 상태로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세요. 허벅지 바깥쪽과 엉덩이 옆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시면서 올려주세요. 너무 높이 올리실 필요 없어요. 30도 정도만 올려도 충분해요. 3초간 버티시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한쪽당 10번씩 양쪽 다 해주세요. 기적의 운동 4. 종아리 들어 올리기. 종아리 근육도 무릎 건강에 중요해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가볍게 잡으세요.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발가락으로만 서세요.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3초간 버티시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15번씩 2세트 해주세요. 기적의 운동 5. 무릎 주변 스트레칭.
운동 후에는 꼭 스트레칭을 해 주셔야 해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리세요.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종아리를 양손으로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 돼요. 매일 하실 필요 없어요. 이틀에 한 번, 주 3-4회 정도가 적당해요. 한 번에 15-20분이면 충분하고요.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온찜질 대 냉찜질 무엇이 더 좋을까? 언제 어떻게? 무릎이 아플 때 찜질을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시죠? 잘못하면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어서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냉찜질을 해야 할 때 무릎이 퉁퉁 붓고 열이 나면서 욱신욱신 아플 때는 냉찜질이에요. 이때는 염증이 생긴 거라서 차갑게 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야 해요. 얼음 주머니를 수건에 싸서 15-20분 정도 대주세요. 너무 차가우면 동상 위험이 있으니까 수건은 꼭 감싸 주시고요. 온찜질을 해야 할 때 만성적으로 시큰거리고 뻣뻣할 때는 온찜질이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굳어 있다면 따뜻하게 찜질해 주세요.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20-30분 정도 대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돼요. 온찜질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무릎에 독이 되는 운동과 약이 되는 운동. 운동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무릎에 해로운 운동들도 있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운동들. 달리기, 특히 아스팔트에서, 등산 내리막길, 줄넘기, 에어로빅의 점프 동작, 무거운 아령 들고 스쿼트. 이런 운동들은 무릎에 강한 충격을 줘서 연골을 더 빨리 닳게 만들어요. 무릎에 좋은 운동들. 수영 물의 부력으로 무릎 부담 없음. 실내 자전거 앉아서 하는 것. 걷기 평지에서 천천히. 요가나 태극권. 오늘 알려드린 근력 운동들. 이런 운동들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기를 수 있어요. 무릎 건강 체크리스트와 응급처치법. 매일 확인하는 무릎 건강 체크리스트.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지 않은가?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없는가? 30분 이상 걸어도 무릎이 아프지 않은가? 쪼그려 앉았다 일어설 때 아프지 않은가? 무릎에 열감이나 부종이 없는가?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면 무릎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갑자기 무릎이 아플 때 응급처치.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붓고 열이 나면 냉찜질, 뻣뻣하면 온찜질. 2-3일 지나도 호전되지 않으면 병원 방문. 무릎 건강으로 되찾는 행복한 노후 3분.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처음에 말씀드린 박순자 할머니 기억나시나요? 할머니가 무릎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꾸준히 성실하게 실천하신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릎이 건강해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무릎아 하는 신음소리 대신 오늘도 좋은 하루 하며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자 할 때 무릎이 아파서 하며 미안해하는 대신 그래 할머니가 더 빨라 하며 함께 뛸 수 있어요. 친구들과 여행 가자는 얘기가 나와도 난 무릎 때문에 못 가라고 거절하는 대신 어디로 갈까? 하며 설레어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3단계. 1단계 나쁜 습관 하나씩 바꾸기. 쪼그려 앉기.
다리 꼬기 같은 나쁜 습관을 하나씩 고쳐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2단계 무릎에 좋은 음식 하나씩 추가하기. 멸치볶음, 등푸른 생선, 견과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맛있게 드시면서 무릎도 건강해지는 일석이조예요. 3단계 운동 하나씩 시작하기. 오늘 알려드린 운동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꾸준함의 기적을 믿으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진 무릎을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한결 편해진 무릎, 계단을 오를 때 더 가벼워진 발걸음, 손주들과 놀아줄 때 더 활기찬 모습.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댓글로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가요? 여러분만의 무릎 관리 비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운동을 해보신 후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궁금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꼭 읽어보고 개인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릴게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무릎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70세, 80세에도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더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